자, 대학 입시에 대한 이해는요, 올해 지금 고3, 이제 올라가는 고3입니다. 올라가는 고3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입 전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입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입시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교 입시는 거의, 중학교 입시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특목고가 일부 살아있긴 하지만 거기도 주로 뭐 내신 가지고 지금 하고, 일부 뭐 면접 뭐 보는 데도, 인터뷰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서 대학 입시가 입시에서는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입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학교에 와서 네가 얼마만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이전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네가 한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우리 대학에 오면 네가 공부를 잘하고 졸업을 잘 할 수 있겠구나를 미리 보고 뽑겠다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학교 안에서의, 대학에서의 내부 규정으로도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시험을 통해서, 수능이라고 합시다. 수능 시험을 봐서 우리가 대학에 간다, 한 외줄타기예요. 수능 시험을 봐서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간다 이러면, 지금 서울대는 정원이 3,000명이에요. 연대 고대는 각 한 4,000명 정도씩 돼요. 그러면 수능 시험 응시자가 한 45만 명이라고 하면 대학 입시에서는 보면 대략 45만 명 중에서 0.7% 안에 들면 서울대 갑니다. 외줄타기니까, 그죠? 근데 연대 고대까지 가려면 0.7% 빼고 이후에 1.8% 안에 또 들어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스카이까지가 11,000명인데 여기는 45만 명 시험 보면 대략 2.4% 안에 들어야만이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계속 보면 탑10은 정원이 3만 명인데 6.7% 정도 돼야 되고요. 45만 명 시험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면 정원이 9만 명인데 대략 20%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냥 알쏭달쏭 하시잖아요.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내가 고등학교 갔잖아요. 그 학교에서 전체 애들 중에서 서울대를 가려면 한 2등 정도는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냥 스탠더드하게. 연고대까지 가려면 이후에 5등이 또 돼야 되고요. 스카이 합하면 7등까지는 스카이를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탑10 대학 가려면 19명, 서울소재대학은 56명 정도가 갈 수 있는, 단순하게. 물론 이렇지 않죠. 어떤 학교들은 서울대를 뭐 20명도 가고, 그죠? 10명도 가고, 하나도 못 간 학교들도 꽤 많잖아요. 그죠? 어떤 식이든 간에 이렇게 고등학교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한 1,600개가 있는데,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런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한 학교에 200명 넘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근데 어떻든 간에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56등이지만 전국 대학을 가려면 한 학교당 219명 이상씩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뭐 지역에 있는 대학은 다 가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여기까지 생각 안 하죠. 어디 생각해요? 여기 생각하시나요? 네. 반으로 나눠보면요, 대략 한 학교에서 뭐 10반짜리 학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대략 한 7개 반, 8개 반 있다고 보면 스카이 가려면 반에서 1등 해야 됩니다. 계속 1등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 뭐 수능만으로 지금 놓고 보면, 또 탑10 대학으로 놓고 보면 2등에서 4등 정도까지 되고요. 서울소재대학은 10등 안에 들어야만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전국대학 가려면 반에서 지금 25명이 거의 정원 아닌가요? 25명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한 학급에 들어가면 전국대학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 학교도 반이든 간에. 그래서 결국에는 전문대학은 그냥 인기 있는 학과라든지 대학 아니고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도 갈 수 있는 정도로 학생 수가 모자란다는 거죠. 대학 정원, 전문대학 정원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바짝 1년에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면 중고에서 6년 동안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무려 12년 동안 준비를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만한 고충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대학 가는 준비를, 체배들을 좀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시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본 학업 역량은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학업 역량을 좀 챙겨놓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기본 학업 역량은 고등학교 때 다 채울 수 있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저는 중학교 2학년이 거의 중요한 학년에, 대입에 가는 학년의 분기점이 될 수 있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살짝 힘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긴 합니다. 늦지는 않았지만. 네. 자, 대학 입시는요, 보면 4년 예고제입니다. 4년 예고제라서
지금이 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 학생들이 2학년 말이죠. 2월 말까지 대입 정책이 결정이 되고요. 이게 결정이 되면 4년 동안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게 대입 4년 예고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보면 갑자기 어느 날 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그래서 그죠? 예, 한 2,000명 늘려가지고 원래 3,000명인데 한 5,000명 선발하겠다 이러고 그리고 자유전공? 무전공 뭐 이런 거에서 아이들을 선발하겠다 그러고 막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기존에 세워놨던 요강들이 막 흔들리고 오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대학 입시가 원래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해마다 지금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들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주제인 고교 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 전형 변화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2028학년도 대입은 고교 학점제를 통해 가지고 달라지는 것들이 발표가 됐고 그 기준으로 해서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은 올해 고1 올라가잖아요. 고1 올라가면 8월 달 정도 되면 이게 대입의 2년 6개월 전인데 이제 3학년이 대학생이 되는 2년 6개월 전인데 요 전에 8월 달에 올해 8월 달에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고 그래서 대교에서 발표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2028학년도에 대학 입시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미리 발표하는 게 요 처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내년 되면 고2가 되잖아요. 고2가 되는 4월 달에 2028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더 중요하거든요. 이때 되면 실제로 고3 때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수시 정시에서 선발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8월 그리고 내년 4월 이 두 시점에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대입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그 입시는 사실 별로 재미없어요. 그리고 재미가 있으려면 우리 아이가 고3이면 끝납니다. 그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고3인데 저랑 같이 둘이 앉아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계시고 또 우리 아이가 당장 고3이 아니면 사실 별로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입에 관해서 지식을 좀 쌓긴 쌓아야 되거든요.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자, 지금 현재 대학 입시는요, 가장 큰 기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9년 11월 20 며칠 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 4학년도 앞으로 4개 학년도에 걸쳐서 대입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기가 막힌 거였죠. 근데 2019년 11월 달에 그 발표 이후에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발발을 했습니다. 그죠? 코로나 발발하고 난 다음에 2021이나 2나 뭐 이렇게 갈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코로나 시점으로 확 한 4년 당겨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대입 전형 자료에 바뀐 가운데서 학생부의 비교과 대입 미반영 항목이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실적, 수사 경력, 독서활동 등등이 대입에 다 미반영되는 걸로 2024학년도 입시에서 바뀌어졌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학교가 돌아가질 않는데 어떻게 저걸 반영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2024학년도에 이렇게 미반영되거나 바뀔 것들이 2020학년도, 21학년도부터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어떻든 그때 고3은 괜찮았죠. 근데 그때 고등학교 입학한 친구들은 고1, 2, 3년 동안 별로 할 게 없었습니다. 코로나 학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든 간에 계속 지속돼 왔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대학 2학년, 올해 대학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전면적으로 이때 대입을 치르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에서 대입 비교과의 항목들이 많아졌고요. 결정적으로 자기소개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근데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것은 이때 모든 대학들이 다 전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조금씩 다 없어지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소개서 펴지던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 대치동에서 자기소개서를 검토받을 때요. 자기소개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받으면 대략 2번까지 받으면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의 그냥 고가였어요. 학생부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정리를 하면서 해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옮길까? 이렇게 처음 봤는데 한 50만 원 정도 들고 자기소개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소개서 써서 또 검토받을 때 또 한 50만 원 쓰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없어졌습니다. 그게. 그죠? 네. 대입 전형에서도 시장이 바뀌어진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보면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에서 정시 수능으로 선발하는 게 한 40% 이상을 이거는 거의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고정시키면서 이 대학들에 뭐 주죠? 지원금, 재정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게 2024학년도 대입에서의 가장 큰 변화였고요. 또 하나는 지역 인재 선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의학학 계열에서 보시면 40% 이상 정도 되는 비율로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하는 것들이 새로 생겨서 계속 강화된 거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올해 이제 아직 입시가 이제 2월 달이가 거의 끝났습니다. 올해 대학에 올라가는 학생들을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주요 17개 대학에서 수능에서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지정하거나 과학 탐구를 지정하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지정이 없어지니까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용어가 생겼냐면 수능에서 사탐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죠? 들어보셨어요? 사탐런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올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사탐런이라는 게. 더 강화된다고 하죠. 그래서 주요 17개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뿐만 아니라 올해는 고대부터 시작해서 뭐 홍대 등등의 주요 대학들이 전부가 다 수능 시험에서 영역 지정을 하지 않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보면 학폭이 있는데 올해 이제 2026학년도 요강이 더 크게 나오는데 학교 폭력과 관련되는 것들이 학생부에 약간 뭐 이런 단어들이라든지만 있어도 사실 대학에 가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수시, 정시 다 통틀어서. 그래서 우리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학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원래 피해자였는데 돌아서면 가해자가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자, 2026학년도 올해 고3 이제 올라가는 고3 보시면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뭐 기준으로 해서 없는데 여기 보면 정시 모집에서 수능과 학생부를 같이 이제 합산해서 선발하는 게 연세대도 생기고 한양대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요 대학들이 정시 모집에서 수능으로만 선발을 하지 않고 수능 플러스 학생부에서 선발하는 대학이 늘어난 거죠. 원래 서울대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고대가 들어왔었고 올해 연대 들어오고 한양대 들어오면 주요 4개 대학에서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성균관대나 일부 대학들도 곧 2027, 2028 되기 이전에 바뀌어질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8학년도는 대입이 크게 달라지는데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학생부에서 석차 등급 5등급제가 상대평가제로 바뀌어집니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그 다음에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에서 원래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요. 이게 선택 과목이 전면 폐지되고 다 똑같은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모든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동일한 과목으로 수능 시험을 치른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올해 입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핵심으로 말씀드리면 대학 입시에서는 모집 시기로 보면 수시, 정시 이렇게 두 개의 큰 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시, 하나는 정시인데 보면 수시에서는 학생부로 선발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신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내신과 내신 이외에 두루두루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등등의 아무튼 비교과를 통해서 뽑고요. 논술로 선발하는 이런 크게 한 3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정시는 수능 선발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시 정시에서 크게 한 4개 정도의 전형 유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수능, 논술 이런 게 이제 주요 전형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최대 6번의 지원 기회가 있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이렇게 해서 3번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대학 입시에서 이제 안 됐잖아요. 아니면 2025학년도에서 안 된 친구들이 2026학년도에 다시 재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시 6번, 정시 3번의 기회가 다시 리로드가 딱 됩니다. 장전이 돼요. 좋죠? 근데 그만큼 또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재수하려는 친구 상담했는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기숙학원에 들어가길 바래요. 경기도권에. 근데 기숙학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1년 범위로 최소화시켜도 4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고3 때 대학 가는 게 행복하다.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나 나나 뭐 우리 가족들 모두를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올해 경희대의 예시인데요. 보시는 대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다음에 정시, 수능 이렇게 수시 정시에서 4개의 크게 전형 요소별로 전형 유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좀 학과를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기도 한데 의대입니다. 경희대 의예과.
의예과 다 가시려고 하진 않죠? 네, 뭐 아무튼 의예과 예를 들어서 네. 자, 의예과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로 올해 15명 뽑네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대학은 네오르네상스라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닉네임이 있어요. 25명을 뽑고 논술로 15명을 뽑고 수능으로 정시 모집해서 예, 나군인가요? 나군에서 55명을 뽑아요. 15명, 25명, 15명, 55명. 어떤 전형 유형에서 가장 많이 뽑나요? 수능이죠. 그러면 경희대 의대 가기 위해서는 무슨 공부해야 돼요? 수능 공부해야 되죠. 맞습니다. 수능 공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우리 학생한테 자, 지금부터 수능 공부해서 경희대학교 정시 모집에 수능으로 의대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수능 공부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뭐부터 해요? 학교 생활 하면서 수업 듣고 내신 챙기고 이게 가장 먼저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수능으로 이렇게 선발을 한다고 하니 이게 맞나 싶은 생각들도 굉장히 이제 물음표가 많이 찍히는 구조이긴 하죠. 근데 어쨌거나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합하면 40명 정도의 선발이 되기 때문에 또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 뭐 대학마다 다르긴 하지만. 자, 2026학년도 대입을 놓고 보면 역시 수시가 유리할까, 정시가 유리할까, 한번 좀 이런 생각 해봐야 되죠. 고3이라면 특히 더 할 거고요. 고2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고1이라면 그게 뭐예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수시하고 정시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고등학교 1학년 말 정도 되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말쯤에 고2나 고3을 그치면서 나는 수시로 가는 게 대학에 좀 유리할 건지, 대학 입학에 유리할 건지, 정시가 더 유리할 건지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그 시점에서 뭔가 하나의 내가 좀 유리한 쪽에 비중을 좀 많이 두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둘 중에서 한 군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해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는 수시나 정시나 통틀어 가지고 많은 전형 유형 중에서 어떤 학생이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본으로 해서 선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길 수도 있는데 내신형이냐 아니면 학생부 종합형이냐 수능형이냐 논술형이냐 이럴 수 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학생부 교과 내신형이라고 그런 건 나는 중간고사 시험 보고 기말고사 시험 보고 수행평가 잘 챙기고 이러면 내신형입니다. 그죠? 근데 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는 수행평가 하는 게 좋아. 나는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건 정말 질색이야. 하지만 과제가 나오면 난 밤새도록 해서 그 과제 잘해갈 수 있어. 그럼 종합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논술형 다 싫어요. 저는 수학만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요. 수학으로 대학 갈래요. 그럼 수리 논술 봐서 대학 가면 되죠. 그죠? 인문계 중에서도 저는 책 읽는 건 좋아해요. 그리고 사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도 좋고요. 긴 글을 주면 그 글 토대로 해서 제가 읽고 나서 저만의 어떤 뭐 논술 이렇게 작성해서 글 쓰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인문 논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르단 말이에요. 또 이런 친구는 있어요. 저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단시간 내에 벼락책 이런 건 싫어요. 한번 공부를 시작하면 쭉 그 공부를 한 1년, 2년, 3년 해서 대학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수능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 나한테 맞는지를 좀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고3 돼서 이런 결정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고1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름방학 끝나고 겨울방학 되는 그 사이 시점이라 늦어도 고1 겨울방학 동안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올해도 보면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8월 31일 학생부가 고3 기준에 다 끝나고 나면 9월 8일에 수시 원서 접수하고요. 정시는 언제 하냐면 12월 29일에서 한 3개월 정도 뒤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시 모집에 이제 원서 접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3학년 2학기 학생부도 해야 되고 11월 13일 날 있는 수능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별로 논술을 넣어놨으면 논술 공부도 해야 되고 또는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어놨으면 면접 준비도 해야 됩니다. 2단계 있으니까. 이걸 다 하려면 짧은 시간 안에 아이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학생부, 수능, 논술, 면접 이 전형 요소를 수시 모집에 원서를 넣고 나서 최대한 한쪽으로 좀 몰아주면서 시간 할애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쉽진 않죠. 그래서 6개를 다 논술 넣으면 논술 공부만 하면 되고, 그죠? 6개를 다 면접 전형을 넣으면 면접 준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신 가지고 수능 체제 갖춰야 되고, 또 혹시나 해서 종합 전형도 하나 넣어놓고, 또 혹시나 해서 논술 전형을 넣어놓으면 학생부는 뭐 3학년 2학기에 그냥 나는 안 챙길래요. 이러면 안 챙길 수 있는데, 학생부를 또 왜 챙겨야 되냐면,
재수를 염두에 둔 친구들은 3학년 1학기 때 끝이 아니라 재수를 하게 되면 3학년 2학기 때도 쓰이지 않아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3학년 2학기 때는 잘 안 쓰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다 끝납니다. 재수를 하더라도. 뭐 크게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3학년 2학기까지 챙겨야 될 친구들도 꽤 많이 있고 심적으로 불안해서 안 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자, 정시 모집이 이렇게 이제 수시가 끝나고 나면 정시 모집이 12월 29일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가지 않고 수시 모집 12월 12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거든요. 수능 성적 통지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뭐 합격했는지 충족 여부를 가지고 합격자 발표하잖아요. 수시 최대 몇 개 넣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6개. 6개 먼저 말씀하시는 어머니 누구실까요? 네? 이때는 내가 먼저 얘기했다라고 하셨대요. 네. 네. 커피 한잔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수시 모집에 6개를 넣고 나면 6개를 다 붙으면 한 군데만 등록하고 이 등록 기간에 5개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비 번호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내 차례가 옵니다.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비 번호 3번이다 그러면 점점 내 차례가 오면서 내 차례가 오면 등록하세요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등록을 해요. 했잖아요. 그죠? 근데 등록을 해서 이제 등록금을 냈어요. 예치금을 넣었는데 좀 있으니까 다른 데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또 등록해서 갈아타서 또 갈 수 있습니다. 요 기간 안에서. 그죠? 그래서 계속 이 기간 안에는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갈아탈 수도 있어요. 연쇄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비 번호를 받아서 대학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예비 번호가 1번인데도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죠. 예비 번호는 잘 받았는데 대학은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시도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아주 교묘합니다. 그죠? 12월 24일 날 마감이 딱 되잖아요. 그죠? 마감이 되고, 그죠? 11월, 그죠? 마감이 딱 되고 난 다음에, 2026년 정시 오기 이전에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29일 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시 합격을 못하고 정시 모집으로 가서 원서를 넣으려면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합니다. 수시가 다 안 되고 나면 크리스마스를 우울하게 보내고, 신년맞이도 굉장히 좀 답답해지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시 지원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아무튼 간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전국적으로 올해 수시 정시는 8대2의 비율입니다. 수시 모집에 80% 뽑고 정시 모집에 20%를 선발한다. 전체 인원은 34만 5천 명인데 한 35만 명 정도 된다. 이런 정도로. 전국 대학은 그런데요. 주요 대학 15개, 주요 대학 15개는 주로 이렇게 스카이 다음에 뭐 서성한 중경외식, 건동공숙 이렇게 얘기하면 이 대학 기준을 놓고 보면 수시 정시 다 통틀어서 전국적으로는 학생부 교과가 1등, 종합이 2등, 정시 수능이 3등 이런 순이었는데 주요 대학에서는 정시 수능이 1등입니다. 아까 경희대, 의대 참고로 보셨잖아요. 2등이 학생부 종합이고요. 3등이 학생부 교과예요. 4등이 논술이고.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순서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내신에만 집중할 수는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아니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대학으로 놓고 보면 주요 대학에서 보면 여기 이제 오렌지 색깔 있고 노란색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수능 전형 이렇게잖아요. 학생부 종합과 수능 전형의 선발 비중이 많다. 이렇게 좀 참고로 보시고요. 수시 모집은 여러 가지 이렇게 특징들이 있는데 나중에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인원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다 보니까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 인원들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늘어났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건 좀 중요한데 그러면 전형 유형 중에서 아까 학생부 교과 말씀드렸잖아요. 교과는 어떻게 뽑느냐? 교과는 여기 보시면 가장 스탠더드한 게 이게 대학도 자꾸 제가 좀 상위권 대학만 얘기하다 보니까 갈 수 없는 대학을 자꾸 설명한다 이런 말씀들 하실 수 이건 예시는 예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 된 것도 아닌데 그죠? 어떻게 포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포기는 지금 하면 포기인 거고요. 계속 기대를 가지면 희망이에요. 그죠? 네. 자, 연세대 보면 스탠더드한데 학생부 내신이죠. 교과 성적으로 100%로 선발을 하죠. 학교별로 추천은 받아요. 10명 이내로 받고 수능 최저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발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가 있냐면 뭐 보시면 뭐 성취 비율로 석자 등급 성취 비율은 내신을 나누는 거고요. 등급하고 성취 비율은 A, B, C를 나누는 거고 서류 10, 그다음에 정성평가 20, 정성평가 10 있잖아요. 요거는 내신 플러스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얼마만큼 이수해서 과목을 치는지를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과천만 해도 굉장히 이제 뭐 중도시 정도 해당되잖아요. 근데 지역으로 가게 되면 내신만 챙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내신만 챙긴 친구들이 수능 등급 갖춰서 오는 친구들이 정말 제대로 이수를 했는지를 한번 좀 훑어보자는 겁니다. 교육과정을 훑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헷갈려 하시는데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또는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이렇게.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1, 2, 3학년 상관없이 모든 학기를 다 5개 학기를 재학생이라면 통틀어서 다 100%입니다. 1학년 1학기도 3학년 1학기도 다 동등한 똑같은 비율로 우리 아까 CP 얘기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똑같은 한 표. 학기별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잘해야 됩니다. 3학년 1학기 가서 뒤엎는다?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3학년 1학기에는 상대평가 나오는 등급 거의 없어요, 과목도. 그래서 중요한 게 1, 2, 3학년 구분 없이 100%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1학년 1학기의 중간고사부터 챙겨야만이 내신을 챙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과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비교과도, 출결 봉사도 있는데 이거 이외에 학생이 선택한 과목, 그 다음에 과목의 성취도 이런 것들도 정성평가에서 좀 본다라고 보시면 내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도 공부해보니까 전 과목 다 공부 잘 안 돼요. 힘들어, 벅차해. 그럼 국수형 사과를 줄이고요. 국수형과 국수형사 이렇게 두 개로 또 줄여가지고 사과를 나눌 수도 있어요. 이것도 벅차다. 그럼 국수형으로 줄이고요. 국수형도 벅차다. 그러면 국어를 할지 영어를 할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만 하겠다. 그럼 수학만 하도록. 점점 더 과목을 줄여서 한 과목이라도 아이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과목 수를. 전부 다 기대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초, 중까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 수를 줄여주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원점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점 만점의 원점수에 예를 들면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한 과목에 100점 만점인데 이 과목의 성취도가 100점 만점에 평균이 90이고 표준 편차가 2잖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서 전체 한 70명 정도가 92점에서 88점까지가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2로 평균 90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애들이 밀집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100점을 받았다면 이 친구는 엑설런트한 친구예요. 다 공부 잘하는데 100점 받은 친구잖아요. 모든 고등학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떻든 간에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성취도를 높게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종합전형은 보시면 학생부 종합은 교과 플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과 창체활동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가미되고 이 특징은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1단계에서 내신으로 또는 학생부의 두루두루 내용들을 보고 선발해놓고 2단계에 면접을 보고 최종 선발을 하겠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많은데 있는 대학도 있다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고요. 자, 2단계 면접을 보는데 2단계 면접이 없는 대학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도 없이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 또는 학생부 융합탐구 학생부로만 선발하죠. 최저 없이. 그 다음에 한양대도 보시면 학생부 종합의 서류형은 학생부 종합 내용, 학생부만 가지고 종합적으로 수능 최저 없이 선발해요. 그죠? 그 다음에 서강대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 없이 서류만 가지고 선발하죠. 수능 최저가 없어요. 면접도 없어요. 뭐만 가지고 뽑아요? 학생부. 그러면 이런 정도 대학에 지원한 친구들은 여기 위에 있는 대학도 지원합니다. 그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디를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식으로 6개 대학을 종합전형으로 다 지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카이에다 떨어졌어요. 그죠? 만약에. 근데 만약 이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 입장에서는 스카이에 떨어지고 학생부가 괜찮은 친구들을 뽑고 싶겠어요? 안 뽑고 싶겠어요? 당연히 뽑고 싶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없이 학생부 괜찮은 친구들을 예비번호 줘놓고 기다려요. 스카이 떨어지면 우리 대학에 합격해서 올 거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어서 오세요 하고 받습니다. 뭐예요? 수시 납치. 이게 이 대학뿐만이 아니라 수준이 조금 말이 좀 이상한데 약간 중위권에 있는 대학들도 보면 수시 모집에 수능 최저 없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만 가지고 뽑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좀 잘 정리가 된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말 적잖이 조금 합격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면접이 굉장히 2단계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면접도 중요하지만 1단계를 배수 안에 3배수전에서 5배수 안에 드는 게 중요하다. 자, 요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할 때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이런 것들을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서울대에서 어떤 내용들인지를 나눠놨는데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학생부가 이제 1년을 했잖아요. 그죠? 하고 나서 학생부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 중에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더 채워야 될지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주요 대학들 중에서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정도로 평가 요소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대학들도 꽤 있습니다. 뒤에서 또 한번 설명할게요. 자, 논술 전형으로 왔어요. 논술 전형은 논술로만 가지고 선발을 해요. 근데 논술 전형이 왜 핫하냐면 면접도 포함이 됩니다만 수능 시험이 11월 13일이잖아요. 수능 시험 이후에 그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에 토 일요일 날에 논술 시험 보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수시 모집에 9월 달에 원서를 접수해 놓고 난 다음에 수능 시험 성적에서 대박 나면 논술 보러 안 가도 됩니다. 면접도 안 가도 되죠. 왜? 정시 모집은 내가 수능 성적으로 잘 갈 수 있는데 왜 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수능 시험을 딱 봐서 가채점 딱 해보고 내 점수를 딱 봤더니 정시 큰일 났다. 못 간다. 이러면 논술로 넣어놨던 대학에 무조건 다 토일에 그냥 시험 보러 다 가야 되겠죠? 왜? 논술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그죠?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채점으로 논술고사의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논술 전형의 핵심인데 논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합도 잘 안 빠지고요. 논술 준비는 제가 보니까 고1 때도 아니고 고2 때도 아니고 고3 때 정도에 내가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로는 안 되는구나. 정시 모집에 수능으로 가기에도 벅차구나. 수시 모집에 넣긴 넣어야 되는데 뭐로 넣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 3월 달,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을 시작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44개 교에서 12,559명을 선발을 하네요. 좀 늘어난 겁니다. 자, 논술 보는 대학들은 다른 거 보지 않고 수능 최저하고 논술만 가지고 학생부를 안 보는 그런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다. 논술에서는 중요한 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하고 사회 과목이 주로 해당 교과, 이 과목을 잘하면 인문계 논술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자연계열은 그냥 수학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수리 논술, 수학을 잘하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또 중요한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인데요. 이게 보시면 대략 수능 시험이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탐구 두 과목 보는데 탐구는 한 과목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에 탐구 한 과목 이렇게 4개인데 4개 중에서 4개 합이 오면 1등급이 3개 해야 되고 하나만 2등급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워야만 합격하는 거죠. 딱 봤더니 고려대, 의대네. 그럴만 하죠. 네. 근데 다른 대학들은 보면 고대가 좀 높은 편이긴 한데 대략 한 개 영역이 반영하는 영역의 한 개 영역의 평균이 한 2등급 정도 되면 합격해요. 예를 들어서 2개 합이 4면 1, 3, 2, 2, 3, 1. 그죠? 2개 합이니까. 그렇게 해서 합해서 4만 돼도 합격하잖아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3개 합이 4니까 2, 2, 3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평균 2등급 이상 정도면 가능하다. 참고로.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은 해마다 좀 바뀌어지고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한양대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작년 같으면 논술만 가지고 붙을 수 있었죠. 올해는 안 됩니다. 논술도 잘 해야 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시에 걸려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내신이 좋고 아무리 학생부가 정말 풍성하고 이 정도 학생부면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다. 오케이. 논술 실력 내가 정말 문제 잘 풉니다. 예, 논술 정말 실력이 있어요.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갖추면 말짱 꽝. 네. 정시는요, 수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시험의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은 성적 가지고 잘 점수 계산해서 가군 여기, 나군 여기, 다군 여기 놓고 결판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달라진 게 주요 대학의 다군 모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정시 모집에 고려대학부터 시작해서 다군을 모집하는 대학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사탐론은 아까 말씀드렸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능이 아직 선택 과목이 살아있으니까 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계속 존재한다. 수능은요, 평소 모의고사 보면 수학에서 내가 평소에 3개 틀렸는데 2개도 틀렸고 5개 틀렸잖아요. 엄마, 이번에 실수했어. 그래, 다음에 실수하지 마라.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원래 내가 한 3개 정도 틀리다가 5개 틀리면 4점짜리 수학에서 2개를 틀리면 8점이잖아요. 8점이 빠지는데 8점이면 의대 갈 거 어디에 못 갑니다. 그죠? 인서울이 안 돼요. 그만큼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능 공부할 때는 아마 올라가는 고1의 경우에는 3월 26일 날 학력평가라고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가 처음 실시될 텐데 원점수라든지 문항수로 해서 내가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 맞춘지를 계속 유지하든지 틀리는 문항의 개수를 줄이든지 원점수 100점 만점에 얼마, 50점 만점에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지 원점수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는.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긴 하지만 공부할 때는 어떻든 간에 원점수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실제로에서는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 중에서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만 가지고 정시 모집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변환 표준 점수는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 탐구는 100분위 기준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새로 산출을 해서 대학별로 하는 대학들입니다. 참고로. 자, 정시 모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주고 계산을 하는데요. 보시는 대로 자연계열은 수학하고 과탐의 반영 비중이 높고요. 인문계열은 국어의 반영 비중이 높고 일부 수학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어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영어는 뒤에 설명합니다만 지금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70점 이상은 3등급이라서 절대평가거든요. 영어만 수능에서. 그래서 영어가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대학도 있어서 좀 유불리가 다르다 대학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어, 수학 잘해야 된다 우선. 그 다음에 탐구, 과탐은 특히 자연계열에서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요 대학에서 수학의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과탐 지정 안 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인문 자연계열에서 가산점을 준다. 인문은 사탐의 가산점, 그죠? 자연은 과탐의 가산점. 또는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미적분과 기하를 보면 가산점을 준다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없다가 확통, 미적, 기하에 지정을 하지 않고 다 봐도 돼. 하지만 미적분하고 기하 보면 가산점 줄게. 사탐, 과탐 다 봐도 돼. 하지만 과탐 봐야만 가산점 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계열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한 가지 핵심은 서울여대 보시면 요거는 활용지표가 100분이네요. 수능 성적 중에서 100분이 반영하는데 이 수학과는 미적분과 기하를 보면 20%의 가산점을 준다잖아요. 이거는 핵폭탄입니다. 20% 가산점 주면 확통 봐서는 이 수학과 도저히 못 갑니다.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 오지 말란 얘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상명대도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확통 보고는 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0% 이상 가산점 주면 가산점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원래 100분위가 100이잖아요. 100인데 10% 가산점이면 만점이 11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문과잖아요. 인문계열이면은 100이 아니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90을 받았다 그러면 90에 가산점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자연계열이면 91점만 받아도 9.1의 가산점을 80점 100분위가 80이면 또 8의 가산점 받잖아요. 그러니까 88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학뿐만이 아니라 과탐이라든지 국어라든지 다른 영역으로 어떻든 간에 미적분과 기하를 보면 다른 영역의 뭐 유불리를 계산해 보면 넘어설 수 있지만은 확통만 봐서는 도저히 못 갑니다. 그래서 3% 정도 되는 계산 한번 해봐야 되고요. 5%는 계산을 반드시 해봐야 되고 10%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영어 얘기했는데요. 영어는 1등급이 90, 2등급이 80, 70, 60 이렇게 쭉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시 모집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등급을 다시 점수로 환산시킵니다. 대학별로. 환산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시면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비율 11% 반영을 해서 1등급은 100점 주고 2등급은 95점 주고 3등급은 87.5점에 다시 등급을 점수화시킵니다. 근데 보시면 3등급까지 87.5잖아요. 만점에서 12.5점 빠지잖아요. 근데 4등급 가게 되면 75점이에요. 25점 빠져요. 4등급은 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서강대 보시면 1등급 100점 주잖아요. 올해 좀 바뀌긴 했는데 쭉 가서 보면 5등급도 95점이에요. 5점 차이 나잖아요. 여기는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잘하는 친구들은 적절하게 계산돼 봐서 점수가 부족하긴 하지만 와라 이런 거예요. 경희대도 보시면 올해 이제 감점이 바뀌었는데 경희대는 영어가 2등급까지도 감점을 안 하죠. 영어 2등급도 우리 대학에는 오케이 와라 뭐 이런 거죠. 3등급도 마이너스 2점 빠지니까 괜찮다. 4등급까지는 이건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8등급은 무슨 얘기냐? 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8등급이 된다. 5등급은 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대학마다 다릅니다. 유불리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영어 성적 어느 정도 해 그러면 엄마 나 영어 5등급이야 그러면 영어 5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과 영어 1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영어 5등급이 갈 수 없는 대학들도 꽤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사는요, 이게 4등급 정도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만점 받을 수 있는데 요즘 이제 뭐 정치도 그렇지만 한국사가 워낙 아이들이 선호도가 많이 좀 낮아져 가지고 이게 6등급, 7등급 가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숭실대학교, 성신여대 이런 데는 1등급이 아니면 다 감점 줍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좀 챙겨야 될 대학들도 일부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은 안 챙겨도 된다. 한 4등급 정도면 만점이다. 이게 쉽게 출제가 되고요.
대략 25점 정도면 아마 3등급 정도를 채울 거라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탐구는요, 이게 그 두 과목을 맥시멈으로 보잖아요. 지금 사탐, 과탐 구분 없이 최대 두 과목인데, 이게 두 과목을 한 과목도 3등급, 한 과목도 다른 과목 3등급에 두 개 합하면 6등급이잖아요. 평균 3등급. 근데 한 과목이 1등급이고 한 과목 5등급이에요. 얘도 두 과목 합하면 6등급, 평균 3등급이잖아요. 근데 둘 다 3보다는 하나가 1이고 하나가 5인 게 훨씬 낫습니다. 왜 나오냐면 정시 모집에서도 수능 반영할 때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 1을 써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리하죠?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갖출 때 탐구에서 한 과목만 반영하는 데 있어요. 한 과목 1등급 대박이죠? 여기는 한 과목에 3등급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든 똑같은 과목을 뭐 화학이나 생명과학 공부할 때 야, 둘 다 열심히 해야지. 어느 한 과목 버리면 되겠냐 이런 것보다 생명과학 좋아해? 잘해? 그럼 계속 공부해. 그래서 2등급 받든 1등급 받든 해놓고 나머지 화학 챙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둘 다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올해 보면 수능시험을 치렀는데 수능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입시에서 제가 사탐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과목별로 지난해 수능하고 올해 수능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인원의 인원의 차이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었어요. 18,000명 정도가 더 늘었는데 보시면 언어와 매체가 국어에서 어렵거든요. 화작은 좀 쉽고. 근데 기하는 보니까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확통이나 미적은 여전히 인원 는 만큼 좀 많이 봤어요. 기하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에는 확통 본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보다는 탐구에서 보시면 사회나 과학이나 묻지마 두 과목 최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탐 두 과목을 지정한 대학이 많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탐을 선택하지 않고 과탐 두 과목에서 사탐 두 과목으로 갈아타거나 또는 과탐 두 과목에서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과탐에서 사탐으로 거의 대부분이 정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올해는 이게 더 할 거라는 거죠. 왜? 사탐에서 재미 본 친구들이 꽤 있고요. 그 친구들이 입소문을 내기 때문에. 근데 이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탐구는 상대평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에서 물리 선택하는 친구들이 물리를 선택하지 않고 인문계열에 가서 생활과 윤리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물리 선택하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평가니까 예를 들면 10명인데 밑에 공부 못하는 두 친구가 빠져가서 8명밖에 없잖아요. 8명 가지고 또 상대평가에서 그냥 석차 정하고 난 다음에 또 등급해야 되잖아요. 계속 등급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4% 인원이 원래 4명이었는데 8명만 가지고 4% 하면 4명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힘들어지는 꼴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사탐론이 사실은 자연계열한테는 올해도 복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 국어의 선택인데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거예요. 이 둘 중에 보면 언어와 매체 선택하면 둘 다 만점을 받으면 훨씬 더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이게 독서와 문학은 필수고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이잖아요. 공통이고 공통 선택에서 보면 둘 다 만점 받으면 언어와 매체가 3점 더 높게 나오잖아요. 언어와 매체 선택이 낫죠. 근데 쭉 보면 3등급 정도 가면 화법과 작문 선택하면 80점,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선택하면 77점. 이건 독서와 문학과 화작이나 음매 각각 다 합해서 원점수가 이 정도 나오면 표준 점수가 똑같아지거든요. 만약 내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82점 나오면 화작 선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언어와 매체 선택하면 77점밖에 안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두 문제 이상 맞출 수 있으면 꼭 어려운 언어와 매체 안 하고 화작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고교학점제로 바뀌면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수학은 놓고 보면 미적 선택이 확통, 특히 기하보다도 더 만점 받게 되면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한 3등급 정도 가서 보면 표준 점수 117점으로 확통, 미적, 기하가 다 똑같은 점수를 가졌다고 보면 원점수로 환산해 보면 확통이 76, 미적이 71, 기하가 72잖아요. 5점 차이 나거든요. 내가 미적 선택하면 71점인데 확통 선택하면 78점 정도 받는다 그러면 확통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표준 점수가 더 1, 2점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지만 둘 다 만점 받는다 그러면 미적 선택하는 게 훨씬 낫죠. 이 과목 간의 유불리가 있긴 한데 너무 어려운 걸 계속 선택하는 게 많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고요. 영어는 지난해 좀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와가지고 90점 이상이 이제 1등급이니까 만점자라고 볼 수 있죠. 100점 만점이 아니더라도 1등급이니까. 좀 숫자가 늘어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 등급, 이 1등급, 2등급, 3등급 정도 가면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어는요, 90점에서 99점, 100점을 받아도 1등급이에요. 80점이잖아요. 89점을 받아도 2등급이에요.
70점인데 77점을 받아도 3등급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점수를 많이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등급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걸 고3에 붙잡고 앉아가지고 엄마 나 세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어. 나 한 3점짜리 3개니까 9점이잖아요. 9점을 더 올렸어. 엄마 대단하지 않아? 그래도 영어 2등급인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좀 일찍 해야 돼요. 중3이라든지 뭐 고1 이런 상관에서 전부 다 한 2등급 정도 선에서 80점 이상으로 딱 멈춰놓고 고3 돼서는 다른 과목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1점이라도 올리면은 표준 점수가 높아지고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탐하고 과탐이 최대 변수였는데 보시면 사회탐구 지금 9개 과목이 있잖아요. 이런 애가 없었는데 생윤, 윤사가 굉장히 이게 어렵게 출제된 게 사탐론 때문에 자연계에서 공부가 엉망인 애들이 와가지고 평균 점수를 좀 낮추면서 표준 점수가 높아졌느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사탐론을 예상하고 평가원에서 출제진에서 사탐을 좀 어렵게 출제했다는 게 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볼 땐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나올수록 사탐에서 공부 잘하는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거든요. 대박이잖아요. 재작년에 65점이었던데 77점으로 12점이 높아졌어요. 생윤에서 만점 받은 친구들은 천하무적이에요. 네. 과학탐구 한번 보시면 과학탐구에서 최대 높은 점수가 몇 점 나왔냐면 화투 선택하면 표준 점수 73점. 이걸 50점 만점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73점보다도 4점이라도 높아요. 그죠? 굉장히 높은 점수잖아요. 액면으로 비교하면 이 생윤을 이길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늘 이러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좀 변화가 왔고 올해도 이런 양상들이 계속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과탐 선택자들은 별로 좋진 않지만 어떻든 과탐에 가산점 주거나 또 과탐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과학탐구를 포기하기는 쉽지가 않다. 자연계열 학생들은 무조건 과탐을 좀 봐야 될 경우가 많다.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나눠서 정시모집에 수능 선발할 때 국어, 수학, 탐구 점수를 몽땅 합하는 거예요. 최고점, 만점 받은 점수죠. 1등급에 있는 점수를 다 합했어요. 합하니까 국수, 탐 다 합하면 총점이 22점 차이가 났어요. 인문에서. 자연도 보니까 국어, 수학, 생윤, 사문 다 합해서 2024년대도 보니까 합하니까 21점이 나왔어요. 1등급 라인과 최고점. 1등급이란 건 4% 기준이잖아요.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났죠. 근데 자연은 보시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의 국어, 수학, 생원, 지원 이거 많이 보는 응시 과목이거든요. 국어, 언매, 수학, 미적 이렇게 해서 다 보니까 1등급의 구분 점수하고 최고점, 만점 받은 점수하고의 각 영역별로 점수를 합하니까 27점 차이 났는데 재작년에는 38점 차이 났거든요. 이게 38에서 27이니까 11점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 이제 한 100명 정도가 있으면 이 100명 정도를 크게 5그룹으로 나누면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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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100명을 10개 그룹으로 나누면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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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개 그룹으로 나오면 동점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죠? 한 그룹에 20명씩 있으니까. 10개로 나누면 한 그룹에 10명씩밖에 없으니까 동점자가 그만큼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쉽게 출제되면 동점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구조이고 시험에 변별력이 있어서 어려워지면 동점자가 줄어드니까 1등급 이상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시 정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건 뭐 나중에 그 PDF 파일로 받아서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중학교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은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고 중학생인 친구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을 텐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공부가 점점 더 공부하면서 뭔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중학교 이후로는 공부를 잘하기가 쉽지 않고요. 성적을 올리기도 좀 쉽지는 않은 구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고등학교에 가면요. 그 고등학교 생활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사랑해야 돼요. 선생님도 사랑하고 많이 챙겨서 그 학교에 좀 정을 두고 열심히 다녀야만 가능성이 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시 모집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시 모집은요. 수능 공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수능 교재에 나오는 게 꽤 많아요. 중학생 대상의 수능 교재, 초등학생 대상의 수능 교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서부터 수능에 대해서 수능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눈을 좀 떠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든 수능 공부를 하기 이전에 내신, 내 학년에 있는 기본적인 교육 과정에 그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안 됐는데 수능 공부로 간다는 것은 조금 더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든 간에 수능의 유형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신 관리를 먼저 하는 게, 그러니까 내 학년의 학생부를 먼저
챙겨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